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하락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무주택자분은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춰서 똘똘한 한 채 세팅 잘 하고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가능하시다면 좀 갈아타기나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얼음공자님은 이제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집 살려고 하는 분들, 뭐 팔려고 하는 분들도 만날 일이 많을 텐데 요즘 그분들 심리는 어때요? 수도권에. 제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엔 약간 일시정지 같기도 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가지고 안 좋다 그러면은 매매가 하락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돼요. 근데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기에 지금 시장이 더 무서워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포레온 입주를 비롯해.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거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닌가요? 그쵸. 지금 이렇게 거래가 계속 안 되면 하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진작에 하락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2년 동안의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만약에 서울 기준으로 2,000건 밑으로 거래량을 깔아서 6개월 지속되면 하락할 거예요. 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상은 그래요. 근데 현장을 나가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충분히 있어요. 있어요. 매물도 충분하고 팔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 있어요. 주요 단지 빼고는. 그러니까 매도할 물량조차 부족한 곳들이 있어요. 인기 단지는. 근데 웬만한 단지는 매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호가를 더 이상 양보를 안 해요. 근데 이거죠. 여러분이 이거 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니네가 버틸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분명히 무너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흐름이에요. 이분들이 22년도 하반기, 23년도 하반기, 24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가 지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버티는 힘이 세지는 걸 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버틸 수 있냐면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뭔가 확보가 된 게 아니에요. 잘라낼 걸 다 잘라낸 거예요. 아니면 애시당초 버틸 체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지금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매도 물량이 개수가 적지가 않아요. 아직도 나가보시면. 그런데 거래되는 걸 보면은 예전처럼 가격이 하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도인들은 여전히 팔고 싶은 사람이 전국 전단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가격을 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 분들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가서 지금 사기 싫은 게 아니에요.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기 어렵다.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야, 호가가 비싸니까 안 사는 거 아니야. 사실 그게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게 어느 정도는 사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자기 옛날 집이 안 팔려요. 옛날 집이 안 팔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출이 어렵거나 이분들은 호가가 마음에 안 든대요. 왜냐면 전월세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원래 투자자. 투자자는 못 들어와요. 옮겨 타기는 옛날 집이 안 팔려요. 신규 입주자는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많이 이렇게 계산을 재고 계세요.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침체돼 있어요. 근데 요 전에 대출을 통제하기 전에는 어땠냐? 올라가고 있던 분위기예요. 이게 매수자가 매수를 희망해서 사고 있던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대출 통제를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했어요. 깔끔하게 한 방에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한 달을 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이 기간에 뭘 했냐면은 현장 실사 조사를 나갔어요. 중개사님들이 그때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중개사가 문을 닫으면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확 죽여놨단 말이에요. 죽여놓은 상태에서 포레온 입주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침체가 돼 있는 모습인데 시장 자체의 모습은 옛날처럼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하락을 그리고 있질 않아요. 예전에 거래가 많다가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거래량이 2,000건 밑으로 내려오면서 매가가 우수수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던질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락하려면 옛날에 다주택자 투자자 무너뜨린 것보다 훨씬 더 세게 타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버티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더 못 무너뜨리고 누적 대기 수요가 나오거나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로 사람들이 옮겨오게 되면은 이거는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하락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 생각 드네요. 얼음공자님은 언제 하락을 얘기하실까? 김작가 TV 나와서 하락을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입주 많을 때. 입주 많을 때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빼고 전반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문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생각을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데. 아니, 저희 채널 출연한 지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온 걸로. 항상 상승. 거의 상승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락 얘기하시는 분. 제가 하라고 얘기해요?
그 작가님 입장에서 되게 저는 웃기겠다.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딱 앉혀놓으면 얘는 이제 무슨 얘기할지 뻔히 보이는 거잖아. 당황스러운데 다만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네. 수도권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 불인이지만 그래도 네. 부동산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이 네. 하락을 얘기하는 분보다는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수도권 기준으로 역사적 지금까지 네. 전 미래는 모르니까 여러분 네. 집값은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위로는 갔단 말이지. 네. 조정은 겪어도. 네. 근데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은 틀릴 수 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네. 어쨌든 올라 있잖아. 네. 근데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은 어쨌든 하락 얘기하면 분 집을 팔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집값이 올라 있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긴 시간을 보면 틀려버리니까 아. 나중에 이제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듣는 부분이 근데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하잖아요. 요게 있어요. 일단 한 서울 그래프 쪼개놓고 KB 걸로 한 40년 쪼개서 보면은 상승이나 보합 구간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상승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높은 베팅이 맞아요. 한 하락 구간은 다 카운팅하면 18% 나올까요? 네. 얼마 안 되죠. 그리고 하락도 우리가 요번에 느낀 것처럼 제대로 된 하락이 잘 없어요.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때리든가 아니면 IMF가 터지든가 카드 대란이 터지든가 그런 거 빼고는 좀 폭락이라기보다는 조정. 막 지역별로 약간 편차를 두는 약간 흔들림 정도지 이번처럼 완전 미끄러 꼬꾸라지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매번 고민을 하거든요. 시장이 분명히 굴곡이 있는 구간인데 언제를 조심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22년도에 하락 이게 전 예측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 금리의 그 움직임과 그때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누가 금리를 그렇게 한 번에 크게 올릴 거라고. 근데 이제 작가님 저는 그거에 대한 비난을 정면으로 듣고 위협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왜 못 맞췄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틀린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몰랐다. 금리가 그렇게 돼서 그 정도로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대출을 또 막아버리고 막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닌데 그렇죠. 사실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모든 걸 합쳐서 시장을 예측해야 되는 게 저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똘똘한 제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있는 곳이죠. 마포구. 마포구에 마레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마포구의 대장. 예.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서초구에 또 대장. 반포자이로 해야 될지, 예. 원밸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반포자이 뭐 하시죠? 네, 반포자이. 여기 대장 아파트, 대장 단지만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요. 요즘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지금 대장 단지들은 차별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지역 예를 되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마포구, 공덕동이랑 소초는 다르죠. 다르죠. 어떤 거냐면은 얘네는 둘 다 한 지역의 어떤 대표하는 단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어서 차별적으로 정고점을 회복을 하거나 넘어가거나 할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반포자이가 지금 한 41억? 요 정도 할 거예요. 거기 언제 또 넘어가는 이런. 그리고 마레프가 이제 20억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인데 얘네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까 실 수요가 얼마나 있냐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다른 지역이랑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수요가 말씀드렸다시피 실 수요도 있지만 그 안에 또 갈아타기가 있잖아요. 그럼 갈아타기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팔고 옮겨갈 지역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갈아타기로 빠져나갈 사람이 많은 단지는 수요가 많아도 흔들림이 있어요. 가격은 버텨내겠지만 흔들림이 있어요. 여기 실 거주하는 분들은 아마 인정을 하실 텐데 서초 있죠? 서초는 약간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로 들어오고 싶은 수요가 더 세요. 상급지잖아요, 사실은. 마포구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공덕동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뭐라고 부를래요? 목적지인 동시에 경유지라 해야 되나? 경유지가 맞아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공덕동에 사시는 분들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 좋은 입지지만 또 더 좋은 입지 있으니까. 네, 왜냐면 공덕동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여의도 아니면은 용산 그리고 강남으로 많이 가세요. 성동으로도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그건 진짜 누가 뭐래도 맞아요. 여기 그 거주 수요가 되게 많은데 여기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긴 툭하면 이사 간다고. 학군이 별로 없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살기 좋고 잘 머무시는데 사람들 집을 열심히 사시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데도 이 다음에 목적지가 또 있으세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서초는 덜해요. 그래서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잘 회복을 했고 정고점도 잘 찾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은 생각보다 흔들림이 있어요. 소초에 비해서. 그런데 소초의 인기 단지, 반포의 인기 단지, 아니면 뭐 압구정동 이런 데는
훨씬 더 굳건하게 올라가요. 왜냐면 옮겨 나간다는 건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온다는 건 매수한다는 거예요. 요 밸런스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에 워낙 양극화 심해지고 좋은 데를 몰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구 안에서도 동이 또 중요해지잖아요. 아, 점점 더 이게 지금 딱 세 개의 핵심이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예. 용산구에서는 한남동 요 세 개가 제일 부초 맞나요? 아니 요새 이제 성동구, 성수동도 넣어주시고 아 성동구, 성수동. 예, 넣어주셔야죠. 맞아. 예. 성수동. 너무 잘 나가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네 개는 좀 애매하니까 넘버 5로 한다면 압구정동, 반포동, 한남동, 성수동 어디가 들어가야 될까? 압구정동, 반포동, 한남동, 반포동, 한남동, 용산. 청담동, 대치동. 그렇게 따지면 청담, 대치, 삼성 막 이런 데 다 들어가요. 아, 다 거긴 다 비슷해. 한요 정도만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넣으려면 더 넣어야 돼요. 더. 제가 이거 예민한 분들 꽤 있잖아요. 네네. 왜 우리 동네는 빼냐 그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제는,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마레프를 지켜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시에 많이 나가세요. 상대적으로. 나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많이 나간다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지금 비교 대상이 반포니까. 근데 반포는 들어오시는 분들의 힘이 더 세요. 그러다 보면은 시세 움직임이 약간 달라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도 이 대장 아파트들은 다 좋지만 여러분 저는 마레프 반포 사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서초구가 조금 더 또 분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여기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으니까. 지금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요것만으로 지금 사실 나가보시면 공덕동은 그러니까 인근에 좀 수요도 나눠 쓰는 것도 있고 약간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흔들흔들 하는데 요 비밀이 어디 있냐면 포레온 입주에 있어요, 사실은. 포레온을 보시면은 전세가가 아니라 8억, 9억, 10억대예요. 근데 서초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서초에 전세 살다가 또 서초에 집에 거주하시다가 포레온으로 들어가실 확률보다 마레프에 살다가 포레온으로 갈 확률이 더 크겠네요.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요 가격대가 있어요. 지금 포레온 입주하는 요 아파트 가격대. 요 친구들, 송파를 포함해서 마용, 성광에 꽤 많거든요. 얘네가 거기 살던 분들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가 또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같은 결이에요. 빠져나간다 하면 상급지로 가거나 신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축조차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만드는 게 입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입지는 너무 좋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달라요. 둘 다 좋은데 달라요. 네. 자, 그럼 정리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준했을 때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주택자분은 사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춰서 똘똘한 한 채 세팅 잘 하고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가능하시다면 좀 갈아타기나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사야 되고 갈아타야 된다면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은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해 주신 게 똘똘한 채니까 본인이 살 수 있는 선에서 최고 좋은 거를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걸로. 근데 이제 거겠네요. 요게 실제로 해보시면은 상담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힘드세요. 왜냐면은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거보다 더 좋은 입지를 갈아타기 하는 거니면 갈아타기 안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갈아타고 싶은 곳은 남들도 갈아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먼저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갈아타기가 어지간히 좋은 거 갖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느끼실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거에 있어서 본인의 가치관을 대입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연봉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가성비 좀 떨어져도 금방 따라잡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똘똘한 채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 가성비를 약간 내려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집 한 채가 전부이고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 가성비를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동급 입지의 1가구 2주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가성비를 포기하고 옮겨 탄다면은 이 부분을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잔인한 게 세입자도 집주인도 다 스마트해져야 돼요. 각자 도생이니까. 자,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 뭐 나오고 유튜브도 나올 텐데 속지 말아야 되는 거. 가짜 신호.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방송을 꽤 오래 해왔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저 잘났다고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가짜로 얘기하는 게 이제는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명이 얘기한 거 아니니까요. 아니 뭐 이제 언론 기사에 나왔는 것들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 해리스 한국의 언론 뭐 다른 나라 언론은 잘 모르겠지만 해리스가 엄청 우세한 것처럼 진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면 우리 모두가 사실처럼 받아들이는데 결과가 안 그랬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언론에 제가 특정 언론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언론의 기사를 믿고 해리스 쪽에 투자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를 저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은 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은 서로가 수용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들은 이제 다주택자는 나쁘다, 갭 투자는 나쁘다,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시장에 교란 현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전월세 제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분들이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전월세 시장 얘기를 안 해요. 이분들은 매매가밖에 없어요. 오로지. 매매가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사실 가짜 신호는 이미 이런 포레온 입주할 때 30% 내려갈 거니까 그때 내지 마련해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포레온 일반 분양할 때 있잖아요. 이거 넣으면 폐가 망신한다는 거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떠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이거 안 넣으면 바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경쟁률 3대1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요, 여러분. 그거 경쟁률 30대1 넘어요. 3대1 나왔어요. 그때 분양가에 비해서는 10억이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다주택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대책을 엄청 펼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충분하다고 발표를 하니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인 건가? 기준을 모르겠어요. 충분하다가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전월세 제공량도 앞으로 부족할 것이고 신규 공급도 부족할 건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부동산은 강제 참여인데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할 수 없는 게 안 되죠. 그게 집값 투기를 또 그렇죠. 패닉이 일어날 테니까.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가 지금 심각하다. 들어보셨죠, 작가님도. 여러분 가계 부채가 제대로 늘어난 건 지난 정권이고 지금은 거의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이번 정권에 심각하다는 맞는 얘기지만 이번 정권에 심각해졌다는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어느 데이터를 갖고 오냐에 따라서 한국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로 하면 높아요. 자산 대비하면 안 높아요. 한국은 자산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소유권을 인정해준 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말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이것도 무조건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의 결과에 따라서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 실제로 나한테 다가올 부동산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른공자님과 함께 지금 촬영을 저녁 10시 반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 좋은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랑 그다음에 저희 시청자분들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일단 25년도 이미 시작이 됐지만 시장이 예전이랑 이제 달라졌고 오늘 작가님 인터뷰 시간 동안에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투자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건 만약에 지금 투자 기회가 많다고 하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 시장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투자를 하면 전월세가 제공이 됩니다. 분양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되고 있었다면 전월세 가격도 많이 안 올라갔어야 되고 신규 공급도 충분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은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것이고 신규 공급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드라이한 시장, 가수요나 변화무쌍한 수요가 아니라 찐 수요만 가지고 만들어가는 시장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 전망이 다양하겠지만 그 수급만 따졌을 때 그 수급에 비례해서 시장의 매매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거가 예전 시장이랑 다른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부동산이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각자 본인에게 맞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실수요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월세, 전세, 매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 결과물이 되게 다이렉트하게 여러분한테 오는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각자 도생이다. 그리고 적자 생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025년에 어른공자님이 전망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확인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못 나오면 오늘 만난 손님은 어른공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